독일 벤츠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급하게 날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헝가리입니다. 30년 동안 독일의 하청 공장 취급을 받던 그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 완성차 회장들이 줄을 서서 부탁합니다. 배터리 좀 주십시오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헝가리가 유럽의 노예에서 갑으로 올라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환호했죠. 이제 우리도 서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1991년 독일 아우디가 헝가리 죄르에 공장을 세웁니다. 헝가리 정부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구나. 그런데 독일 기업들이 원한 건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1994년 헝가리 노동자 평균 임금은 시간당 2유로였습니다. 독일은 10유로였죠. 똑같은 일을 해도 국적만 다르다는 이유로 5배 차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의 휴게실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일인 전용, 다른 하나는 헝가리인 전용이었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차를 만들면서도 식사조차 따로 했습니다. 헝가리 청년 이슈트바는 2003년 아우디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하루 12시간 자동차 도어에 나사를 조였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 독일 동료는 월급이 5배였어요. 이슈트바는 독일어를 배워 승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직은 무조건 독일인만 가능했죠. 그는 절망했습니다. 우린 영원히 2등 시민이야. 2005년 헝가리 청년 10명 중 3명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오스트리아로, 독일로. 자기 나라에선 희망이 없었으니까요. 남은 사람들은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우린 독일의 부품 공장일 뿐이야. 2010년 헝가리 GDP의 40%가 독일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헝가리는 완전히 독일에 종속된 경제였습니다. 정치인들도 독일 눈치를 봤죠. 독일이 싫어하는 정책은 절대 못 펼쳤습니다. 이게 2010년대 초반 헝가리의 민낯이었습니다. 유럽연합회원국이지만 실질적으론 독일의 경제 식민지였죠. 헝가리 정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아닌 진짜 우리를 존중해줄 나라를. 그리고 2016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2016년 6월 삼성 SDI가 헝가리 궤드에 투자를 선언합니다. 투자 금액만 3억 6천만 유로. 한화로 4,800억 원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비웃었죠. 전기차 배터리를 왜 헝가리에서 만들어? 독일이 훨씬 기술력이 좋은데. 헝가리는 그냥 조립이나 하는 곳 아니었어? 하지만 삼성 SDI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헝가리를 단순 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허브로 키우려 했습니다. 2017년 5월 공장 준공식 날, 헝가리 총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건 우리가 알던 외국 공장과 완전히 다르군요. 독일 공장들은 헝가리 노동자에게 3개월 교육을 시켰습니다. 삼성 SDI는 2년을 투자했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부터 품질 관리까지 모든 핵심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 한국 본사로 헝가리 직원 10명을 연수 보냈습니다. 6개월간 천안 공장에서 마스터 엔지니어 교육을 받았어요. 헝가리 엔지니어 라슬로는 말합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죠. 독일 공장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18년 4월 SK 이노베이션이 등장합니다. 투자 규모는 삼성보다 3배 큰 1조 2천억 원. 헝가리 북부 이반차시에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부지 면적만 80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3배였습니다. 고용 인원만 2,500명. 연간 생산 능력은 전기차 30만 대 분량이었죠. SK 현장 소장 김철수는 헝가리 직원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닙니다. 헝가리를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겁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또 독일처럼 이용만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SK의 진심은 곧 증명됐습니다. 2019년 SK는 헝가리 대학교 5곳과 산학협력을 체결합니다. 배터리 공학과를 신설하고 전액 장학금으로 학생 200명을 뽑았습니다. 졸업 후 SK 정규직 보장이었죠. 헝가리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2020년 5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헝가리 이반차 씨가 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SKT, SK로라는 뜻입니다. 유럽 역사상 한 나라가 외국 기업 이름으로 도로명을 바꾼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은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K는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개막식에 모인 헝가리 주민 500명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국가가 울려 퍼졌죠. SK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상생이구나. 헝가리 엔지니어 야노시는 독일 출장을 갑니다. 5년 전만 해도 독일 공장에서 서름받던 그였습니다. 이번엔 독일 엔지니어들이 그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더 앞섭니다. 야노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2024년 현재 헝가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30%가 헝가리에서 생산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BMW, 벤츠. 이들의 전기차 라인은 헝가리 배터리 없이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2023년 독일 자동차 산업이 2주간 멈췄던 이유 아십니까? 헝가리 배터리 공장 파업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완성차 회장들이 헝가리로 급히 날아왔죠. 과거엔 독일이 헝가리에게 말했습니다. 일 더 줄까? 지금은 헝가리가 독일에게 묻습니다. 배터리 더 필요하세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겁니다. 헝가리 정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30% 인상합니다. 독일이 항의했죠. 우리 기업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 헝가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한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5년 1월 SK온이 추가 투자를 발표합니다. 금액이 무려 1조 원입니다. 헝가리 총리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독일이 30년간 못해준 걸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기술만 준 게 아니라 자존감을 돌려줬습니다. 2024년 헝가리 청년 실업률이 5%로 떨어졌습니다. EU 평균 15%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헝가리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독일 갈 이유가 없죠. 2026년 헝가리는 EU 내 배터리 생산 1위가 확정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제 헝가리가 멈추면 유럽의 전기차 라인이 멈춥니다. 그 스위치는 한국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제 영토 확장입니다. 탱크나 총이 아니라 기술과 존중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유럽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 겁니다. 독일의 노예였던 나라가 이제 독일의 운명을 쥔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 이 기업들이 헝가리에 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존엄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